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좀 초봄의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지역 현재 기온 영하 2도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도 또 추위 대신 불청객인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남은 한 주간도 낮 동안에 3월 초순만큼 온화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르면 올해 7월부터요. 이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고 합니다. 이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 정책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최재민 도의원 연결해서요. 오늘 그 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도내 이슈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직접 제출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로 동참하면서 이 국회 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 개정안은 본조항 137조, 후칙 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석 달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한 업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강원도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어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인구 증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도 내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등 6대 추진 분야와 23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고 합니다. 법인차 리스 같은 경우가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 정책을 처음 제안했었죠. 국민의힘의 최재민 도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기분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제안했던 정책이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예.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게 그 작년 대선 때 예. 이거를 공약으로 삼았었어요. 네. 처음에 예. 이게 그 정치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작년 7월에 네. 당에서 법인 차량 색상 번호판으로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게 이제 당에서 주최했던 정책 공모전이었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고 네. 2년 만인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게 그 지난달 말이군요. 정부의 그 공청회에서 네. 빠르면 이제 7월부터 이게 도입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그 내용이 경과 규정이 있습니까? 경과가 이제 진행되었는지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그 색상이 결정이 되었고요. 네. 연두색으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을 봤고, 사실 제가 제안했을 때는 민트색으로 제안했는데요. 예. 뭐 색상은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색깔이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을 해서 또 배우자, 자녀, 또 뭐 그것을 이제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그런 꼼수는 횡령과 탈세,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또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게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 빠르면 이제 7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호판이 이제 그 연두색 계열이고요. 네. 이 좀 그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법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네. 뭐 슈퍼카 등 정말 고가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들이 네. 좀 계속해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막는다기보다도 최소한 이 차량이 법인 차량입니다. 이제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실태가 파악되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 법인 차량으로 봤을 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는 344만 대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법인을 위해서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억대 이상의 슈퍼카들을 법인 명의로 좀 개인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차는 구입비, 또 이제 유류비, 또 보험료를 법인 돈으로 내고 네.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건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슈퍼카들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92대가 지금 국내에서 운행 중인데 네. 이 중에 한 75%, 그러니까 3,159대 정도가 법인차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억대 이상의 고액 슈퍼카 10대 가운데 7대 이상이 법인차였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슈퍼카라고 하면은 뭐 BMW, 벤츠, 예. 아우디 이런 걸 떠나서 그 위에 예. 급이 많이 있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인들은 생소한 예. 또 차명도 많은데, 뭐 맥라렌, 뭐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이죠. 예, 페라리를 법인용으로 써야 될 이유는 사실 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량이 비싼 거는 이제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70% 절대 다수가 좀 법인 차량이다. 근데 이것을 네. 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차량 색깔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은 몇 대 정도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법인 차량이 344만 대인데 일단 우선 적용하는 차량은 신규 그리고 네. 또 승용차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약 15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차량의 색상 번호판을 달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차량도 그 해당 법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네. 색상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한데 네. 이 부분도 좀 자발적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세제 혜택이 기존 법인 차량도 색상 번호판 부착했을 때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검토 중인데 이 예.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시작이 네. 되고요. 이 기존 차량들은 일단 현재의 시스템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려면 몇 년 더 걸리겠네요. 세제 혜택이 그 번호판 색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주어진다 그러면 몇 년이 가야 되겠지만 네.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이 결국엔 세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네. 그 전체적으로 교체 시기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번호판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몇 년 걸리겠군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좀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차량들은 뭐 강제 조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차량들은 좀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예, 이제 줘야 될지 이 부분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전용 번호판이 부착이 된다면은 뭐 신규 또 앞으로 또 기존 차량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겠습니다만은 좀 어떤 네. 효과를 좀 예상 또 전망이 가능할까요? 뭐 일례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개인 용도로 또 네, 그걸로 뭐 장을 보러 다니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줄 것 같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도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횡령과 탈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지금 일개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제대로 세금 내고 소비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 이걸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빠르면 7월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올해 네. 하반기부터 이런 연두색 색상의 차량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최재미 의원 많이 기억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아무튼 뭐 네. 올해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올해 이제 만 30, 제가 8세입니다. 네. 예. 이제 만 나이로 하다 보니까요. 예. 이제는 예. 이럴 때 우리 나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2월부터 이제 그 바뀝니다. 그냥 만으로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30대고요. 예. 근데 워낙 그 정치 생활을 일찍 했어요. 25세에 네. 이제 입당을 해서 대통령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강원도 선거 대책위원회 청년 보좌역, 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지냈고요. 예. 또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역시 정말 이 30대의 나이에 의회에 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좀 실제로 의정 생활을 네네. 해보니까 좀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와 좀 어떤 점들이 다른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반년 지났고요. 예, 요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 지 말씀 주신 대로 7개월 지났는데요.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 정치는 우리 가까이에 있었고 정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마을 또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의지의 문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작은 성과라 그러면 먼저 지역구인 단계동, 우산동, 학성동 11개 초중고에 올해 111억 원 예산이 확정됐고요. 또 현안 사업으로는 23억 원 확정됐습니다. 제가 항상 선거 때도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다음에 열악한 경로당 이전하는 부분, 또 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뭐 어르신 무료 급식, 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장애인 콜택시 5대 증차하고 운전원 8명 증원하는 거, 또 우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사회적 약자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예산을 확보하고 또 마을 단위 주차장이나 스쿨존을 정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지역구 관련해서 돌발 질문,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확실하게 깨뜨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예. 사실 학성동, 우산동의 앞으로 그 미래를 좌우하는 또 큰 프로젝트가 일군지사 이전과 또 그 뒤에 정짓들 개발 아니겠습니까? 호수공원 이제 또 개발과 맞물려 있는데 네. 이게 그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좀 이제 가시화된 게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말씀 주셨지만은 뭐 지난 시정 때는 호수공원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호수공원으로 했을 때의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또 그만한 그 수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원 또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주시와 또 원주시에서 우리 또 정치하는 분들 또 시민들 모여서 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곧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점수는 이렇게 높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네. 아무튼 뭐 연두색 번호판 조만간에 네. 좀 많은 법인 차량들이 이 적용을 받으면서 소위 네. 이야기했던 뭐 탈세 뭐 어떤 그런 예. 방법론이 이제 또 많이 제거되고요. 좀 소기의 네. 성과를 또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최재민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또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동차 배출가스, 이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자동차 폐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군요. 네, 오래된 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따르면 오래된 경유차 한 대를 폐차할 경우 한 대당 1년에 11kg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차량을 종류와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1차로 기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 지원금은 작년의 경우 차 기종에 따라서 작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됐고요. 또 폐차 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는 1, 2등급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면 2차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의 대기 환경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 오래된 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소유하신 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업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7,500대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로 7년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는 대부분 완료됐다고 판단해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또 올해는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에 4등급 차량의 차주들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 최재준 미세먼지 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조기 폐차를 포함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도 따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까지 꼭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업 신청 방법이 궁금하군요. 네, 우선 실제로 갖고 있는 차가 사업에 해당되는 5등급 혹은 4등급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니까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실 폐차는 가장 최후의 이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또 시민들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이 미세먼지라든지 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관리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이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규제로 과태료를 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엔진의 배출가스를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필터 교환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필터 교체를 진행할 때 장치 제작사로 연락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장치를 부착하면 매연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어서 5등급 차량이더라도 운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지원 역시 올해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관한 시민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매연을 내뿜는 오래된 차들이 많은데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고 해서 원주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그런 차들을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하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적용의 조치를 미리 해둔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혜택 받으시며 조치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꼭 꾸준히 진행하시면서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심하게 나온다고 느낄 경우에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 사업장을 방문해 자동차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올해는 4등급 차량까지 폐차 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하니까요. 좀 이 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역 현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 신축.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계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원주시가 현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과 관련해 원주시가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옛 합성초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옛 합성초교 부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매입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원주시는 곧바로 매입을 확정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옛 합성초교 부지는 정집들 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은 도교육청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상정을 위해 지난달 자료가 제출됐지만 현 청사 매각과 관련해 매입 기간인 원주시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재검토 및 보완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입이 결정되면서 지역교육계 최대 수건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주시가 옛 학성초등학교와 또 현재 교육청 자리를 매입하기로 결정 지으면서 이 정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은 이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건 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올해 첫 도교육청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오는 13일로 일정이 확정돼 이번 상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원주교육지원청은 계획을 다시 수립해 일단 7월 예정된 수시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주시가 현 청사와 더불어 옛 합성초교도 매입하겠다고 한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해 영서고 실습부지 등 이전 부지도 새롭게 물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원주시의 매입 결정이 공식화돼 다음 중앙투자심사에는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와 협력해 원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매입 결정으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시와 교육청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원주 지역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주시 교육지원청 영서고등학교 실습 부지로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최종 검토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 교육지원청 자리와 또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 어떻게 또 잘 활용을 해서 또 시너지 효과 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군의 풍력발전소 설치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요. 좀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군요.
네, 평창군 산간 청적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가 잇따라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평 잔날이었던 지난 2일 장터에서는 본평 흥정 112, 덕거 112, 원길 112 주민 151명이 풍력 발전 반대 본평 주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발전시설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태안 윈드파워 평창은 본평면 흥정리와 덕거리, 원길리, 용평면 노동리 일대 15만 제곱미터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업체는 당초 2016년 9월 69.3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발전 용량을 240메가와트로 늘리기 위해 용량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책위의 김병건 사무국장은 평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48기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흥정계곡의 청정 이미지는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평창군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군 검은리 주민들도 풍력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창 속사 풍력발전은 진보면 상월 5개리에 40메가와트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발도 큰 상황이죠? 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평면 도사리에 추진되고 있는 1만 3,844제곱미터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창군이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정기사업 허가권을 반려했지만 사업자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허가권이 강원도에 그 이하는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후죽순 난립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기초자치단체가 맡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반가운 소식이네요. 원주시가 양궁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군요. 네, 원주시에 따르면 문마급에 자리하고 있는 원주 양궁장은 11만 9,463제곱미터의 부지에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막 IC가 인적해 우수한 교통망까지 갖춰 전국 양궁인들 사이에서 훈련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올해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 등 50여 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원주 양궁장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시아 대륙 11개국이 참가한 아시아 양궁연맹 주관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 개최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명래 원주시 체육과장은 원주 양궁장이 전천후 시설과 우수한 교통망으로 훈련의 최적지로 각광을 모으고 있다며 양궁 종목의 국내에 대해 개최와 전지 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식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자, 2월 7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